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노년기, 그리고 그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지금부터 알아두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초고령 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유엔 기준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고령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주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은 분들이 늘어나는 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노년기를 보내느냐 하는 것이죠.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병상에 누워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하며 보내게 될지 말입니다. 의료진들이 말하는 5대 노년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낙상, 보행장애, 요실금, 근감소증, 그리고 허약. 이 5가지는 노년기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요한 문제들입니다. 잠깐만요.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듣기만 해도 무겁고 두려운 단어들이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증후군의 시작점이 바로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근력 저하입니다. 근력이 떨어지면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죠. 근력이 부족하면 보행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몸의 전반적인 기능이 약해지면서 요실금이나 전신 허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모든 길이 근력 저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을 아시나요? 2021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질병 코드가 부여된 질환입니다. 이제 단순히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 질병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노인분들이 걷기 운동은 열심히 하십니다. 공원에 나가보면 새벽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걷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근력 운동을 실천하는 노인 비율은 걷기 운동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근력 운동은 어렵고 위험하다는 선입견 때문일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하는 무거운 기구를 드는 운동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노년기의 근력 운동은 결코 어렵거나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OECD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전망이 하나 있습니다. 2050년 한국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 비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지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노년기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근력 관리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100세에도 대형마트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믿으시겠어요? 미국에 사시는 조클레타 윌슨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10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직접 운전을 해서 마트에 출근하시고 집에 돌아가서는 혼자서 집안일을 다 해결하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100세라면 보통 요양원에 계시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나이 아닌가요? 하지만 이분은 다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비결은 바로 평생 춤으로 다져진 근육과 바른 자세였습니다. 윌슨 씨는 젊었을 때부터 춤을 추셨고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셨습니다. 그 결과 100세가 된 지금도 악력이 100세 평균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악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손의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력은 전신 근력의 지표가 되는 매우 중요한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103세의 마이크 프레몬트 씨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카누를 타고 마라톤을 뛰시는 운동광이십니다. 103세의 마라톤이라니 정말 상상이 되시나요? 저도 30대인데 마라톤은 엄두도 못 내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프레몬트 씨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보통 그 나이에 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 자체가 힘들고 설사 치료를 받는다 해도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죠. 하지만 프레몬트 씨는 달랐습니다. 평생 운동으로 다져진 근력이 투병을 이겨내는 밑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야 나와는 다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것은 타고난 유전자나 특별한 재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근력을 꾸준히 관리해왔기 때문입니다. 근력이 노년기에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근력은 단순히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력은 우리가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혼자서 화장실에 갈 수 있고,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혼자서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근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리에 힘이 없으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듭니다. 팔에 힘이 없으면 수저를 들기조차 어렵죠. 허리와 배의 근육이 약하면 똑바로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윌슨 씨와 프레몬트 씨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그 숫자를 의미 없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근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100세가 넘어서도 나이를 잊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활력의 원천이 바로 평생 관리해온 근력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미 늦었는데 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에는 늦은 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 시작하더라도 적절한 자극을 주면 근육은 반응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몇 분의 실제 사례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서 비슷한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78세 정찬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정 어르신은 최근 들어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예전에는 빠릿빠릿하게 걸으셨는데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고 불안정해 보입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며 병원에 가보시라고 해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정말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일까요? 물론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걷기가 힘들어진다면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만으로 돌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 어르신의 경우도 바로 근력 저하가 원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79세 김윤규 어르신입니다. 김 어르신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정말 모범적이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걸으시는데도 허리와 무릎 통증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김 어르신은 걷기 운동은 열심히 하셨지만 정작 척추를 지지하는 기립근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약해진 근육으로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죠. 그래서 잘못된 자세로 걷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허리와 무릎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된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81세 권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권 어르신은 작년에 낙상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시장도 가시고 친구들도 만나러 다니셨는데 이제는 외출을 거의 못 하십니다. 집 안에서도 보조기에 의지해서 조심조심 다니시죠. 한 번의 낙상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낙상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낙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 넘어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움직임 자체를 줄이게 되고 그러면 근육은 더욱 약해집니다. 악순환의 시작인 것입니다. 73세 박종현 어르신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박 어르신은 무릎과 어깨 관절 수술을 여러 번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에서 활동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잦은 낙상으로 인해 더욱 조심스러워지셨죠. 움직이지 않으니 체중은 늘고 체중이 늘면 관절에 더 부담이 가고 그래서 더욱 움직이기 싫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셨습니다. 이 네 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모두 근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상황을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말 당연한 것일까요? 나이가 들면 반드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100세의 윌슨 씨나 103세의 프레몬트 씨를 생각해 보세요. 같은 고령이지만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력 저하가 가져오는 변화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몸이 불편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외출을 못하게 되면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게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취미 활동도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위축되고 우울해집니다. 몸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로 그리고 삶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변화들이 서서히 그리고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조금 힘들어도 내일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일도 모레도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이가 들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막연하죠. 오늘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명확해질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지근과 속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근육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지근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근은 말 그대로 지구력을 담당하는 근육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근육이죠.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색깔로 보면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접근이라고도 부릅니다. 반면 속근은 순발력과 균형 유지를 담당하는 근육입니다.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낼 때 사용되는 근육이죠. 넘어질 뻔할 때 재빨리 균형을 잡거나 갑자기 뛰어야 할 때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색깔로 보면 하얀색을 띠고 있어서 백근이라고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두 근육이 모두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을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빠르게 반응할 수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두 근육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지근은 나이가 들어도 비교적 잘 유지됩니다. 물론 젊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어느 정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속근입니다. 속근은 나이가 들면서 크기와 양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30세 이후부터 매년 1, 2%씩 감소하기 시작해서 70세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절반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근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걸음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빠릿빠릿하게 걸었는데 점점 걸음이 느려지고 조심스러워집니다. 또한 자세가 불안정해집니다. 바람이 불거나 작은 장애물만 있어도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죠. 더 심각한 것은 낙상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넘어질 뻔할 때 재빨리 다른 쪽 다리로 균형을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속근의 역할입니다. 속근이 약해지면 이런 반사적인 반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문턱에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속근은 우리 몸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을까요? 주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근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들이 바로 우리가 서고 걷고 균형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들이죠.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 약해지면 일상생활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바벨을 들거나 빠른 속도로 뛰는 운동들이 많죠. 이런 운동들이 바로 속근을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운동을 하기가 어렵거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는 속근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무거운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속근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입니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동작,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 이런 것들이 모두 속근을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작의 속도와 강도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짧고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이 속근을 키우는 포인트입니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지만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적절한 자극을 주면 근육은 반응합니다. 물론 20대처럼 빠르게 늘지는 않지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일상생활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상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이게 운동이야? 싶을 정도입니다. 일본의 마사토시 교수가 개발한 3초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법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방법인데 정말 간단합니다. 의자에 천천히 앉는 것, 그리고 발뒤꿈치를 천천히 내리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의자에 앉기 운동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3초에 걸쳐서 천천히 앉습니다. 중요한 것은 3초라는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는 1초도 안 걸리죠. 하지만 이것을 3초에 걸쳐서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왜 3초일까요? 이 시간 동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계속 힘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앉으면 근육에 자극이 별로 없지만 천천히 앉으면 근육이 체중을 지탱하면서 강하게 수축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속근을 자극하는 핵심입니다. 다음은 발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서서 발뒤꿈치를 들어 올린 다음 3초에 걸쳐서 천천히 내립니다. 발뒤꿈치를 들 때는 빠르게 해도 되지만 내릴 때는 반드시 3초에 걸쳐서 천천히 내려야 합니다. 이 운동이 왜 효과적일까요? 발뒤꿈치를 천천히 내리는 동안 종아리 근육이 강하게 수축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우리가 걸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 중 하나입니다. 또한 혈액순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근육을 강화하면 걷기 능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사토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 번만 해도 근력이 향상되고 걷는 속도가 빨라지며 균형 감각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백 새운동 교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년층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건강백 새운동 교실에서는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많이 합니다. 고무밴드 하나만 있으면 상체와 하체 모든 근육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밴드를 잡고 팔을 뒤로 당기는 운동은 등과 어깨 근육을 강화합니다. 다리에 밴드를 걸고 옆으로 벌리는 운동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요실금 예방 운동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겪는 문제인데 이것도 결국 골반 근육의 약화 때문입니다. 간단한 운동으로 골반 근육을 강화하면 요실금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함께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영양 관리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영양이 부족하면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 능력도 약해져서 충분한 영양 섭취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2-1.6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분이라면 하루에 72-96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계란 한 개의 단백질이 약 6g, 두부 한 모에 약 20g 들어있으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죠. 단백질만 먹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수화물과 지방도 적절히 섭취해야 하고 비타민과 무기질도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근육 합성의 기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마음가짐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의자에서 일어서기 5번, 발뒤꿈치 들기 10번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네 분의 어르신들이 실제로 4주간의 맞춤형 근력 회복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결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근육에는 늦은 나이가 없다는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임을 확신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78세 정찬효 어르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자세가 불안정해져서 걱정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정 어르신은 건강백 새운동 교실에 참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4주 후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악력이 거의 2배 가까이 강해졌습니다. 처음 측정했을 때는 18kg 정도였는데 4주 후에는 32kg까지 나왔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측정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재측정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생활의 변화였습니다. 보행 속도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빠릿빠릿하게 걸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 손자들과 산책할 때 뒤처지지 않아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79세 김윤규 어르신의 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걷기 운동은 열심히 하셨지만 허리와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 기억하시죠? 김 어르신은 걷기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셨습니다. 김 어르신의 경우 체성분 검사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체지방은 줄고 근육량은 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허리와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척추를 지지하는 기립근이 강화되면서 바른 자세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 어르신께서 이제 걷기 운동이 즐겁다고 하시는 것을 보고 근력 운동이 다른 활동의 질도 높여준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같은 걷기 운동이라도 올바른 자세로 하면 효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81세 권순자 어르신의 변화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낙상 후 거의 외출을 못하시고 집안에서도 보조기에 의존하셨던 분입니다. 가족들도 이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권 어르신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셨어요. 팔 운동, 다리 운동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4주 후 체성분 검사 결과 근육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감의 회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떼시던 분이 4주 후에는 보조기 없이도 집 안을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외출은 조심스러우시지만 이제 희망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73세 박종년 어르신입니다. 반복된 관절 수술과 잦은 낙상으로 악순환에 빠져 계셨던 분이죠.
박 어르신의 경우는 근육의 양보다는 질이 문제였습니다. 근육은 어느 정도 있는데 힘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였어요. 박 어르신은 속근 강화에 중점을 둔 운동을 하셨습니다. 의자에서 빠르게 일어서기,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운동들이었죠. 4주 후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악력이 15kg에서 28kg로 하지 근력도 거의 2배 가까이 좋아졌습니다. 박 어르신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계단을 오를 때 한 번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계단씩 쉬어가면서 올라야 했는데 이제는 연속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젊어진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네 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모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야? 이미 늦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4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4주 만에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단 4주 만에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우리 몸의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적절한 자극을 주면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특별히 좋은 조건에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모두 평범한 노년층이셨고 오히려 건강상 문제를 겪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도 적절한 운동과 영양 공급만 이루어지면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작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제 답은 항상 같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새해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영원히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돌리는 것,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발목을 10번 돌리셨다면 내일은 15번, 모레는 20번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과도하게 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고 무엇보다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자신의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꾸준함이 강도보다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지속적인 자극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재미를 느껴보세요. 운동이 의무나 고통이 되면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작은 변화에도 기뻐하세요. 어제보다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축하할 일입니다. 이런 작은 성취감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니까요. 영양 관리도 잊지 마세요.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영양입니다.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단백질 섭취,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혹시 혼자서 시작하기 어려우시다면 지역의 건강백 새운동 교실이나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함께하는 동료가 있으면 더욱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서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가족분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운동을 시작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세요.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라는 말보다는 정말 멋지시다, 건강해지시는 것 같다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작은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미 늦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의 윌슨 씨, 103세의 프레몬트 씨, 그리고 4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네 분의 어르신들을 기억해 주세요. 근육에는 정말로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90세에 시작해도 100세에 시작해도 변화는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선택입니다.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침대에 누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지낼 것인지 아니면 활기차게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지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5대 노년 증후군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근력 관리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세요.